자, 한국식 탄핵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래 못하는 가수를 쫓아내는 리얼리티 쇼가 아니랍니다. 아주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죠. 탄핵은 국가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적인 비상탈출구 같은 거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장이 학교 자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는데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탄핵은 이때 학교 이사회가 나서서 당신은 권력을 남용했으니 이제 그만두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탄핵은 강력한 도구이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지한 증거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그의 정책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싫어 또는 그 사람 정책 별로야 같은 막연한 이유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헌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실질적이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나 인기 없는 정책 결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스웨터를 환불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촉감이 이상하다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구매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불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치 정치적 장애물 코스와 같습니다. 탄핵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의 장애물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먼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한국의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전체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충분한 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혐의를 저질렀는지 판단합니다.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거대한 정치적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만한 행동을 했는가? 물론 혐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통할 만큼 강력한 혐의일까요? 이는 중요한 물음표입니다. 둘째, 정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총선은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탄핵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계속해서 다수당을 유지한다면 탄핵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압력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탄핵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으며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